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쉽게 구분을 하면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 저장을 합니다. 기억을 위해서.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 저장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연산과 추론의 과정을 수행을 하고 다시 그 결과를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로도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들을 보면 이 그림과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죠. 근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합니다. 그런 메모리 반도체들은요, 보통 D램에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낸드나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제품군 자체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조금 더 미세한 공정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대량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쌓아왔던 선행 기술들과, 그리고 미세 공정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미세하게 갈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죠. 자본력이 굉장히 주요한 산업적 요소가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결이 살짝 다릅니다. 즉,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산과 추론, 즉 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에 핵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처리 능력을 높이는, 그리고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회로 설계를 하는데 집중이 돼 있어요. 이렇다 보니 아주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반해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AP죠. 그리고 전기자동차에서 요즘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들이 필요하죠. 또 디스플레이, 또 뭔가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근데 이 소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소량은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근데 그래도 여러 개의 다른 제품들을 작게 만드는, 메모리에 비해서는 만드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 기술, 만들 수 있는 설계 인력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요,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램하고 롬으로 나뉘어요. 램은 리드 억세스 메모리,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랜덤 억세스 메모리, 리드 온리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는 말인데요. 쉽게 도서관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여러 개의 책을 찾아서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 책상에 있던 책들을 다시 반납하고 가는 과정을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책장에 있는 여러 개의 책들은 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책들을, 필요한 책들을 뽑아서 책상 위로 가져오죠. 그리고
살펴보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후에 작성을 마치게 되면 책들을 책장에 다시 꽂거나 아니면은 카트에다가 넣고 퇴실하게 되죠. 그때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은 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책 자체는 롬. 누가 가든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책상은 램. 사용자가 뭔가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책들을 가져와서 그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상은 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램은요,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기본적인 특성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은 정보가 유지되는, 그리고 전원이 꺼지면 유지됐던 정보가 모두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의 특성을 갖는데, 이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가 소멸될 수도 있는 D램과 일단 전원이 공급되기만 하면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S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롬은 전원이 꺼져도 요 책장 위에 있는 책처럼 내용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비발성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결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하드디스크나 CD롬 같은 것들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롬은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만 있고, 쓰는 거는 한두 번은, 뭐 몇 번 쓰는 거는 실은 허용을 해주긴 하지만 실은 읽을 수만 있는 걸로 기본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죠. 이건 D램이고요. 그 램이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S램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근데 D램과 S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램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정보를 저장하는, 그리고 전원이 꺼지면 정보를 잃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크게 D램과 S램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그림이 D램의 한 셀,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한 셀의 모양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한 비트를 저장하는 S램, 한 메모리 셀 하나의 그림을 나타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차이점. D램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하고 캐패시터 하나씩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S램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 2개, 그리고 요 낫게이트를 구성하기 위한 트랜지스터 2개,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비트를 저장하는데 여기는 트랜지스터 하나하고 캐패시터 하나로 D램은 구성이 되어 있구나, S램은 게이트까지 포함해서 6개의 트랜지스터로 보통 구성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요거는 작게 만들 수 있구나, 그죠? 트랜지스터 한 개하고 캐패시터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S램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캐패시터가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조금씩 누설돼서 데이터 값을 잃게 되죠. 그래서 D램이 집적도는 우수해요. 왜? 크기가 작으니까. 동일한 크기로 메모리를 만듭니다 라고 하면 훨씬 많은 비트를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정한 시간마다 정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캐패시터의 전압값을, 충방전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리프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업이 필요한 만큼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져요. 자, S램과 D램 차이점을 좀 보면, 구조적인 특성은 어떻게 보면 S램은 플립플롭처럼 동작을 하고 D램은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는 모양을 띠죠. 그 다음에 속도는 S램이 훨씬 빨라요, D램보다. 하지만 용량은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D램이 훨씬 큰 용량을 갖게 되고 가격도 저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S램 같은 경우는 주로 인베디드 컴퓨터,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와 같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D램의 경우에는 PC나 워크스테이션 같은 곳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램은 이제 이해했어요. 롬은 어떨까요?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를 줄여서 우리가 롬이라고 합니다. 따로 우리가 내용을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비발성 메모리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메모리들은 주로 어디 쓰냐면요, 컴퓨터 바이오스 메인보드에 그 배터리가 있고요, 거기 롬 달려 있습니다. 또 인베디드 시스템의 펌웨어들을 기록하는 데도 쓰이고요, 게임기의 롬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보통은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어요. 근데 쓸 수도 실은 있기는 합니다. 이때 롬에다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롬 라이터라고 합니다. 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롬 라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마스크 롬이에요. 즉 우리가 책을 대량으로 인쇄를 하듯이 반도체 생산 공정인 마스킹 단계에서 고정된 데이터 회로 패턴을 그냥 프린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실은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죠. 수정도 못하는 걸 어디다 씁니까? 라고 하면 수정이 필요 없는 곳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실은 일반 사용자들이 이 부분을 안 건드렸으면, 그리고 앞으로 업데이트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마스크롬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마스크롬 형태로 아예 수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좀 불편해요. 어쩌면 업데이트가 한두 번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롬 대신에 프로그래머블 롬, 생산 후에 사용자가 내용을 한 번은 기록할 수 있는, 아니면 EP롬, 자외선을 이용해서 기억된 내용을 지우고 다시 기록할 수 있는 롬. 그 다음에 이건 빛을 이용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EP롬, 전기적으로 기억된 내용을 지우고 다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 같은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도 하죠. 그래서 그걸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EP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롬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다시 한번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것들은 처리를 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그래서 다양한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고요. 일반 컴퓨터의 CPU, 인텔이나 AMD에서 만드는 CPU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MPU나 MCU, 그리고 그 외에 로직 IC 같은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포함이 됩니다. 또 스마트폰에 AP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을 위한 CMOS 이미지 센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들이에요. 그래서 메모리와 반도체 차이점 제품군들을 좀 보시면, 메모리는 소량의 제품을 아주 양산하는 체제라고 했죠. D램, S램, 그 다음에 롬, 이와 같은 것들. 비메모리 반도체는 품목이 여러 가지라고 했죠. CPU, ASIC, 멀티미디어 반도체, 파워 반도체, 이와 같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경쟁력을 이루는 것 자체가 선행기술 투자, 자본력, 설비 투자,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반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수한 설계 인력과 우수한 설계 기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강국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실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수십 년간 별로 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토익을 준비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점수가 좀 낮을 때는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 그리고 경쟁력 확보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수한 설계 인력과 설계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즉 사람이 중심인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반도체 쪽에서 근무를 합니다라고 할 때 많은 포션 중에 하나는 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향후 전망이 필요한 인력 수요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다들 하고 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